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황선한 유인균 땅으로 41번째입니다. 41번째.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업을 해야 한다. 곧 여러분들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농업을 여러분들이 시작한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 1년, 2년, 3년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아야지, 도시농업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좀 제대로, 그때 이제 성과를 내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뒤부터. 저도 도시농부 초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조그마한 시골에 정말 뭐 한 10평 정도 한 10평은 더 되는, 한 15평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밭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농기계 15평 하는데 뭐 농기계 쓸 필요는 없고 해가지고 이제 낫을 이렇게 샀는데 서서 하는 낫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낫이 보통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가지고 낫이 길어요. 되게. 다음에 제가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어렵지도 않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호미도 이제 보통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이거는 서서 하는 호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호미 가지고 이제 한 다음 주쯤 돼서는 이제 땅을 이렇게 팔라 그래요. 예,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하려는 게 상추부터 이제 한번 해가지고 따가지고 고기 한번 구워 먹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이제 도시 농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저는 키워드, 중요 키워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농업을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땅도 커야 되죠. 땅도 넓고 크고 이러려고 그러면 사람 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농기계를 이제 뭐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뭐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도시 농업의 이제 첫 번째는 작다는 겁니다. 땅이 작아요. 땅이 소규모예요. 뭐 5평, 10평, 뭐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 이제 집에 옥상 뭐 정원 이런 걸 가지고 농사를 하다 보니까 땅이 작아요. 그래 포인트가 굉장히 이렇게 작은 땅에서 우리가 도시 농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작은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시 농업을 시작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이 5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 농업은 넓은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좁은 땅에서 하니까 수직 농업이 하나의 중요 키워드입니다. 수직 농업. 이 수직 농업이라는 거는 이제 1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계를 놓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다고 그러면 한 면만 바닥면 해봤자 그거 뭐 5평이 되겠어요? 10평이 되겠어요? 뭐 키크하면 한 2평도 안 됩니다.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수직으로 해야 되죠. 수직이라는 거는 1층, 2층, 3층 이런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 농업을 할 때 이제 그거를 1층, 2층, 3층으로 하는 이제 요런 기구들, 도구들, 그런 화분들 이런 걸 먼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고 찾아야 됩니다. 이제 그 키워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을 때 이제 수직 농업이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로 해가지고 찾으면 그런 이제 뭐 그걸 찾으면 뭐 쿠팡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그뜩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두 번째 도시 농업의 이제 그 중요 키워드는 수경 재배입니다. 수경 재배. 이제 수경 재배라는 거는 이제 펌프, 이제 이제 그냥 물은 아니죠.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양분들을 이제 펌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순환을 시킵니다. 순환시키면 이제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제 그거죠. 그거는 이제 먹는 이제 식물보다는 이제 보통 관상용 식물 아니면 허브 식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농업의 두 번째 키워드는 수경 재배인데, 그럼 수경 재배 기계, 뭐 수경 재배기 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그 관련 자료들이 또 한그뜩 나오고 그 기구고 뭐고 그런데 막 쿠팡이니 옥션이니 다 팝니다. 그러면 뭐 조금 비싼 거 하지 말고 우선 한 7, 8만 원짜리 이렇게 싼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해보고, 그다음에 작물은 그거 먹고 뭐 이런 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허브 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도시농업의 이제 키워드는 컨테이너 원예. 컨테이너. 컨테이너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알죠? 네, 컨테이너. 그런데 그게 이제 새 거는 뭐 제가 첫 때 몇 년 전에 알아보니까 한 50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고가 있어요. 예, 중고는 뭐 그거 뭐 한 200 정도면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농사하는데 굳이 새거 필요 없죠. 그래 중고 사면 됩니다. 농사하는데 뭐 컨테이너에서 농사하는데 뭐 그게 뭐 바짝바짝 할 필요도 없고 깨끗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중고도 좀 영 뭐 녹슬은 거 있죠. 뭐 이런 거는 더 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어디에 이렇게 보니까 가져가라. 공짜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런 데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이제 공짜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 단 가져가는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럽니다. 그 운반비가 비쌀 것 같아요. 컨테이너가 쪼맨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거 하여간 뭐 와야 되죠. 기계가 와야 되고 또 올려야 되고 또 운반해야 되고 여기 또 한번 내려야 되죠. 그거 이렇게 운반비가 그냥 한 제법 될 것 같아요, 돈이. 예, 그래서 이제 영 못 쓰는 컨테이너는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중고 사면 그 사람들이 운반을 해주죠. 네, 운반을 해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컨테이너 원예입니다. 컨테이너 원예. 그래 컨테이너에서 식물을 키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니 땅 놔두고 뭐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키워 이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 가을에 설이 내리고 나면 농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당연히 노지에서는 농사가 안 되죠. 얼어 죽는데, 예. 그리고 또 이런 봄에도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날씨 좋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골에 만약에 땅이 한 100평 정도 이렇게 여러분 구했다 이러면 이제 날씨 좋을 때는 땅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날씨가 나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추울 때. 그러니까 1년 중에 거의 뭐 한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는 농사가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컨테이너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만 날씨 좋을 때만 농사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농업은 이제 1년 360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추울 때는 컨테이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그게 이제 결국 온도, 뭐 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노지 같은 경우에 햇빛도 비치고 이렇게 잘 되는데, 이제 컨테이너에서 농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햇빛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작물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햇빛이 없으면 당연히 뭐가 안 자라죠. 그러면 이제 그 컨테이너에다 전기를 넣어야 되죠. 전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식물 전등, 이제 식물 정등 이런 걸 이제 켜놓으면 막 이렇게 됩니다. 그거 버섯 있죠, 표고버섯 이런 거는 전부 실내에서 다 키웁니다. 저는 이제 표고버섯 그거 이렇게 하는 데를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표고버섯 요 배지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전부 식물 전등을 다 전등이 한 몇 100개, 200개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게 이제 그 식물 전등으로 해가지고 이걸 키우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농업에서 세 번째 키워드는 컨테이너 원예인데 이거는 날씨 추울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기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제 이 작물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 이렇게 한 번씩 가다 보면 막 그 똥냄새 나죠. 소똥 냄새, 돼지똥 냄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은 좋게 해요. 개분이다 그러는데 개분이 도대체 뭐야? 닭똥 냄새입니다. 닭똥. 그러니까 소똥, 돼지똥, 닭똥 뭐 지나가다 보면 뭐 죽을 지경에 이게 왜 이래 이러는데 그거 사는 분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코라는 거는 이 냄새가 이제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면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사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처음 갔을 때는 저는 너무 그게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탭이 그게 전부 뭡니까? 속똥, 소똥, 돼지똥, 닭똥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농업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아파트 베란다에 뿌리고 뭐 좀 하면 여러분들이
똥 냄새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 이제 괴롭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옷에도 이제 묻고 막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그 저 농사하려고 그러면 퇴비 안 주면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가 잘 안 자라요. 이렇게 자라다가 죽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예, 빌빌거리고 수확도 잘 안 되고 그럼 퇴비를 이제 좋은 거는 소똥, 대똥, 닭똥 뭐 이런 건데 그걸 도시에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퇴비를 자동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게 이제 집에 보면 음식 쓰레기들 많잖아요. 음식 쓰레기들. 그러면 이제 도시에 살면서 제일 사실은 또 문제가 음식 쓰레기입니다. 이거 버리려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미생물을 사용을 하면 되죠. 이제 이 미생물을 사용을 하면 이제 요런 음식 쓰레기 통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예, 거기에 음식 쓰레기를 막 이렇게 담고 그다음에 이 미생물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뿌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싹아요. 싹으면서 이제 하는데 뭐 썩는 냄새 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뭐 냄새가 어떨 때는 뭐 좀 향긋합니다. 발효가 잘 되면 냄새가 향긋해요. 그래서 고약한 냄새 이런 건 안 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음식 쓰레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버리다 보면 이제 그게 점점 싹아요. 예, 싹고 퇴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딱 됐다 그러면 이제 그 통을 계속 여러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이제 비닐루 안에 이제 그걸 딱 담고 비닐을 꽉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좀 흙을 조금 섞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제 뭐 창고나 구석에다가 그걸 쌓아놔요. 이제 요 정도 차면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쌓아 놓습니다. 그럼 한 푸대, 두 푸대, 세 푸대, 네 푸대 이렇게 쭉 쌓아 놓으면 요게 오래 둘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된 퇴비하고 두 달, 석 달, 넉 달 된 퇴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이제 퇴비는 오래될수록 월등하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통에다가 안에 이렇게 비닐로 하나 넣고 이제 거기다가 모아가지고 미생물 딱 뿌리고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 구석에다 놔두면 그게 이제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음식 쓰레기도 이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퇴비가 되면 이제 그걸 이렇게 뿌리면 그거는 뭐 이제 닭똥, 소똥, 돼지똥처럼 그렇게 냄새도 고약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이거는 좀 특이한 건데 도시 양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 양봉. 우리 저희 사무실에도 보니까 뭐 아니 그냥 말벌들이 이렇게 막 날라오고 그럽니다. 근데 말벌 이제 저희들 회사가 이제 발효 실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발효 음식들은 이제 향기가 좋잖아요. 근데 말벌들은 그런 거 귀신처럼 알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벌들이 오니까 깜짝깜짝 저희들이 놀라는데 이제 말벌들이 있다는 거는 벌들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양봉을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중소도시 있잖아요. 중소도시, 조그만한 도시 이런 데는 양봉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양봉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제 옥상 같은 데다가 이제 양봉 이거 벌집하고 벌리는 거 딱 사가지고 하면 걔들이 뭐 어디를 가서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물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꿀이 뭐 요만큼 생겨도 뭐 이 수확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뭐 내가 억수로 많이 해야겠다 이러면 민원 들어옵니다. 도시 양봉을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민원 들어와요. 예, 근데 이제 이 양봉통 뭐 한두 개, 뭐 이 정도는 뭐 이웃 간에 그거 가지고 뭐 민원 내고 이러지는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서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이렇게 빽빽한 데는 이제 뭐 건물들이 많고 빽빽한 데는 꽃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약간 한적한데 바로 옆에가 산이다. 뭐 이러면 이 꿀들이 벌들이 이제 이렇게 가죠. 그래서 도시 농업의 이제 다섯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저는 도시 양봉. 이거 괜찮겠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도시 농업 키워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해봐야 됩니다. 생각만 해봤자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한 거 가지고는 어떤 일도 여러분들이 이룰 수가 없죠. 해봐야 됩니다. 해보다 보면 제 말이 이런 거는 틀렸구나. 저런 거 틀렸구나. 내가 뭘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서 여러분들이 고쳐나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도 안 해보고 왜 안 돼? 뭐 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래버리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